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승리 전략 마련을 위한 각 정당의 싱크탱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의도 연구원은 한국당의 최우선 과제인 중도 확장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을 직접 모셔서 국회 정상화 문제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쨌습니까? 부산에서 오늘 올라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늘 하는 일을 하세요. 넥타이가 없으신 게 좀 눈에 띕니다. 아, 예, 요즘 여의도에서는 노타이가 드레스 코드화돼서 예.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는, 더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더워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노타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무겁지만 해야 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회 이야기 해보시죠. 국회 정상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걸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예, 김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국회가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 패스트트랙이 불법 사고임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과정상의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철회를 저희가 요구를 계속 해온 것이고요. 예, 다만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 문제라든지 또 참 해상에 과연 경비가 제대로 섰는지 예, 너무나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해상판 노크 기순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국가 안보나 또는 이 청문회는 별개 사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정상화와는 좀 입장입니다. 별개로. 네. 알겠습니다. 뭐 윤상현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 같이 공개적으로 복귀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당 내 분위기는 좀 어느 쪽이 강한 편입니까? 뭐 국민적으로 많은 복귀 요청을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소한의 명분을 복귀 명분을 정부 여당에서 먼저 성의 있게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네.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의 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시점에 대한 판단은 그 재량을 위임을 했기 예. 때문에 저희가 그 결의한 뜻에 맞춰서 지금 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 있다가 오늘 올라오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부산 찾았습니다. 네.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진솔하게 국회 정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주고받으셨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원내 지도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문제고 예. 또 당 대표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혹시 뭐 좀 재밌는 사담 같은 거라도 있으신지? 황 대표님이 사담을 그렇게 뭐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튼 국회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정부 여당에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부산에 있는 이유가 민생 투어 대장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서 뭐 이미지 정치다, 대권 행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도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에서 예.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정당의 대표가 특히 제1야당 대표가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예. 여러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국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왜 그렇게 비춰져야 하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 정치라고 하면은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른 쪽이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하면 사실 다음 총선에서 격전지 중에 격전지로 꼽히고요. 네. 이미 여권에서는 누가 출마할 거라더라. 야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지금 거기서 내리 3선 하셨습니다. 네.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거라는 게 물론 구도나 이 후보자의 경쟁력의 문제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국민들 마음을 얼마나 제대로 저희가 진정성 있게 저희의 마음을 전달하느냐, 그로부터 민심을 얻느냐의 경쟁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뭐 나름의 의의가 있을지 몰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부산에 뛰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경 좀 쓰이시나요, 솔직히? 나와주시면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이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인사 참사에 예. 여러 가지 책임이 지금 민정수석한테 있다는 책임론이 그동안 비등했었고 예. 그래서 아마 부산 시민들의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초기의 기대가 제일 빨리 식었다라고 식은 곳이 바로 부산이기 때문에 예. 저희 당으로서는 뭐 선거에 임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와도 승산은 낮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희가
뭐 또 좋은 후보들이 많이 네. 계시고 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수 통합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이 정말 큰 화두인데 네. 이 와중에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해서 친박 신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에 뭔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오히려 더 촉진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촉진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당내에서 이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격변기에 대한 인식 문제에 좀 편차가 많이 있는데 뭐 다 같은 하나의 이 용광로 속으로 다 통합의 이런 이 흐름에 참여를 해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예. 그렇게 뭐 뜻이 달라서 탈당을 하시는 거는 뭐 아쉽지만 또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친박 신당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혹시 총선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이게 잘 된다라고 하고 패스트트랙도 통과가 되고 그럼 네.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비례대표 이석을 많이 차지할 가능성도 있고 한국당이 굉장히 뼈아픈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 지금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당체제가 촉진될 때 전국 불안정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지만 예. 뭐 만에 하나 이 그런 친박 신당이 만들어져서 총선까지 간다 하더라도 예. 저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중도로의 외연 확장 그리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총선에서 다른 외부 요인에 관계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에 어쨌든 강경한 쪽의 세력이 나간다면은 바른미래당과의 뭔가 통합 논의도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제 의견은 제 개인 견해는 당에서 먼저 바른미래당과 통합 추진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또 무리가 다른 있죠. 예. 또 다른 그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바른미래당의 내부의 어떤 그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뭐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액션을 먼저 취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탄핵 이야기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네. 친박, 진박, 비박 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요즘 다시 홍문종 의원 탈당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김 의원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뭐 탄핵에 대한 인식 문제가 아까 편차가 크다는 말씀을 좀 다른 표현으로 드렸었지만 예. 뭐 제가 지금 단계에서 그에 대한 인식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예.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드린 건가요? 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총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 어떤 의견 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 다소간에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좀 묻어두고 예. 좀 대동단결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녹화 끝나고 오늘 저기 대단 끝나고 바로 얘기해 주시죠.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허니문 기간 끝이 났다. 이제 100일 좀 지났으니까 당내에서 비박, 친박 할 것 없이 개파 가릴 것 없이 쓴소리 많이 나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도 그런 도전이나 비판은 허용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허니문이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이 부분을 그렇게 뭐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황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강경 세력과 중도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에서 좀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오락가락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이 어떠십니까? 만약에 한쪽에 명쾌한 한쪽 입장을 취하게 될 경우에 외연 확장이나 또 어떤 중도 보수까지 다 중도와 보수의 전체적인 통합을 통한 총선 승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모호한 측면이 것이, 있다. 예. 모호하다기보다는 이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예.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 그 지점들을 커버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고는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직접 뛰어들어서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 그냥 관측 중에 한 견해를 뭐 말씀드렸던 측면이 있는데 예. 이 당 대표의 총선 출마의 어떤 뭐 지역 선택이나 또는 비례로의 출마, 예. 뭐 저희가 지금 아직 이 문제를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서 마지막에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 개인적인 견해를 지금 여쭤보는 건 좀 약간 무리가 있겠죠. 뭐 특별히 제 개인 견해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의도 연구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황 대표가 김 의원께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았을 때 의외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어떤지 좀 소감을 먼저 듣고 싶네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기존 좌표로는 집권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예. 있었고, 그래서 뭔가 더 사회 통합 또 어떤 중도까지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그 역량과 또 이 인식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예. 생각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직무라고 판단을 해서 대표께서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수용을 했었고요. 예. 지금 봐서는 뭐 아직 이제 진단 다 나왔나요? 진단이 다 나왔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단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예. 일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예. 이제 첫 2달은 나름의 실험 기간으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에서 순환 근무도 해보기도 했고, 또 새로운 이런 민간의 스타트업들이 움직이는 방식들을 예. 업무 방식, 또 소통 도구, 그리고 이런 이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이런 부분에서 대폭적인 이런 새로운 DNA를 수혈받고자 했던 노력을 했고요. 이제 3개월 차 접어들면서는 이제 정책 의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예. 또 그것을 구체화시켜가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도 저희가 이 공유 오피스를 좀 시청자 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저 화면은 저희 당사. 예. 이제 저 화면은 또 저 다른 섞여서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섞여서 중.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족합니다. 네. 혹시 이 공유 오피스라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네. 전체적인 자금 운용이나 아니면 상시 근무자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부분도 있을까요? 공유 오피스를 2달간 제한적으로 6인실 하나를 임대했던 예. 이유는 최소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연구원 전체를 거액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에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사람의 경험에 투자하자. 그래서 새로운 관점과 인식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예. 제한적인 사람에 투자했던 성공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그 이후에 저희 연구원의 여러 가지 내부 공간 구성도 바꾸고 있고요. 많은 변화가 소통도 있었습니다. 좀 잘 되고요. 네, 훨씬 바뀐 상태로 좀 하고 연구원 있습니다. 한번 좀 저희가 불러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명함도 핑크색으로 바꾸신 게 예, 있더라고요. 밀레니얼 핑크를 적용해서 저희가 다른 세대보다 특히 2030 또는 2035로 지칭되는 예. 밀레니얼 세대와의 교감과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책의 포커스를 물론 저희 선배 세대들이 이루어오신 여러 가지 업적이나 공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예. 또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민주당은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민주연구원. 최근에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네. 해석이 많지만 우리 김세현 원장, 김세현 의원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양정철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양정철 원장님이 제가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전략적으로 아주 통찰이 깊으신 분이고 또 아주 활발한 외부 활동을 잘 이렇게 펼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나 여의도 연구원과 또 양정철 원장님이나 민주연구원이 요즘 비교 대상에는 자주 오르는데 예.
뭐 솔직히 이제 경쟁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향하는 바나 또 추구하는 어떤 이 목표 지점이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저희는 예. 최대한 자유한국당이 거듭나는데 어떤 변화의 선도 역할을 하는데 지금 단기적인 역할을 설정해 놓고 있고요. 예. 민주연구원은 아마 기사로 접하기로는 내년 총선의 어떤 전략이나 인재 영입을 컨트롤 타워 위한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향후 몇 달 지켜보시면 제가 왜 경쟁 대상이라고 지향 보지 모델이 않는지는 전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예, 현 저희는 상황에서. 정당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보는 그런 차원까지도 물론 전통적인 정책 연구와 함께 예. 정당의 변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핵심 것을, 목표는 그것이다. 네, 그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최근에 뭐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당들과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정말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좀 평가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은 좀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처음에 그런 행보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양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자 협약을 하자. 그래서 이 정당 산하 연구원들과 각 지자체 산하 연구원들이 동시에 이 여러 가지 지방 발전 정책들에 대해서 머리를 업무 협약을 맞대는 것은 맺고, 예. 좋지만 여의도 연구원도 그러면 양자로 해라 이런 네. 이야기를 오히려 예, 예. 민주당 쪽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형식적인 협약이야 여의도 연구원과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이 실제로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오해를 굳이 부담을 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합니다. 힘이 좀 실렸으면 한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을 좀 봤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당에서 좀 더 밀어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충분히 지금 상황도 뭐 현재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예, 뭐 당 대표께서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예. 현재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후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예. 다만 기존의 자유한국당의 이 결과는 좀 다른 결의 이런 모습이나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도 확장을 시도할 때 당연히 따른 수반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달라지는 모습을 여연히 달라져서 자유한국당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서 그 결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실 여의도 연구원과 당과의 교류가 적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중에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관 검색어에 한국당을 치면 막말이 뒤에 붙거든요.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막말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부분에도 동의를 하는 부분들도 계시고요. 네. 김 의원께서는 그 부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막말이라고 분류된 그 예. 사례들을 보면은 대체로 한 3개 정도로 다시 세부 분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막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역사 인식의 차이 문제로 막말로 규정되는 성격이 좀 가미된 이슈들이 있고 또 그 사이에서 모호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아무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예. 최대한 이런 논란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막말이라는 이야기 듣는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중도보수 정당으로서 거듭나고 예. 보수라는 말을 부끄럽게 인식하는 지금의 이 분위기를 극복을 하고 보수가 자랑스러운 자기 개혁성이 내재돼 있는 자랑스러운 용어로서 보수라는 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비공식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별 질문은 아니고요. 네. 김세현에게 공유 오피스란? 공유 오피스는
활력과 영감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돌발 질문 치고 굉장히 답변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의원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바로 공유 오피스의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삼선의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